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5명의 당대표들 가운데 한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였는데요. 청와대의 삼고 철회에도 결국 불참을 선언해 4당 대표만 참석했습니다. 같은 시각 홍 대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회동이 있는데 뭐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수해 현장의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습니다. 정우택 대표님 지역구에 봉사활동 가기 때문에 값은 줘야지. 임무교도 할까요? 네? 힘들어하셔요. 아니요. 대표님, 그래서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로 나섰다라고 평가해도 될까요? 인생 챙기는 거는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1년 12달 하는 겁니다. 여기가 모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모아주면 여기 일하러 왔어요. 네, 오늘은 첫 번째 데스킹 회의부터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현수 기자. 네. 홍준표 대표 결국 청와대는 안 가고 청주 수해복구 현장 가서 저렇게 열심히 삽질도 하고 그랬는데 네. 저 시각도 맞춘 것 같아요. 11시 30분.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장에 도착한 건 한 12시쯤이었는데요. 거의 청와대 회동과 시간을 겹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약간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수해 현장에 12시쯤 나타나서 화면대로 뭔가 삽질로 수해 피해를 입은 그 마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대신 오늘 자원봉사를 가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기자들과 함께 이 청주를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홍 대표가 오늘 사실 청와대 회동에 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혼자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보니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기자들의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삽질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한미 FTA가 이 나라에 300억 달러 매년 이익을 줍니다. 그거 통과시킬 때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벌산늑약이라고 했고 애국노라고 했고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갖다 청와대에서 우리가 안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첫 때문에 근데 가서 그거 따지면 얼굴 붉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랬는데 굳이 오라고 하니 내 들러리 못 쓰겠다. 네, 홍준표 대표 들러리는 못 쓰겠다고 했는데, 자,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4당 대표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오찬도 하는데, 홍준표 대표 수해 현장 가서 저렇게 빨간색 점퍼에 삽 들고 삽질하고 장화 신고, 자, 노영희 변호사, 이게 양쪽의 그림이 너무 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으로 보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본인의 그 독자성, 선명성 등을 강조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내대표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이면서 일부러 그 다른 분들은 모두 청와대에 모여 있는데 혼자만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당연히 카메라 기자들이 쫓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것도 약간 좀 선정성 있는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FTA 과거에 뭐 반대했을 때 외국노라고 지칭했다라고 하는 등, 그러니까 그런 말을 흘림으로 인해서 약간 본인에게 포커싱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오늘 같이 먹었던 그 점심 메뉴도 좀 비교가 돼가지고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청와대 오찬에서는 이런 음식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복 냉채, 그리고 게살 버섯 스프, 뭐 일품 해삼, 그리고 뭐 밑에 좀 보이지만 망고
망고시미로라는 디저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 청주 수해복구에 갔었을 때 약간 도시락을 먹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는 이 도시락이거든요. 기자들과 똑같은 도시락을 먹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뭐 시중에서 보면 4,000원 정도 하면은 먹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도시락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 점심 메뉴가 좀 대비가 되면서 홍준표 대표가 이때 수해복구에서 뭐 고생을 한다,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미지 정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도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근데 홍준표 대표 오늘 청와대 안 간 이유 관련해서 내가 첫 만남부터 대통령과 얼굴 붉힐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평소 홍준표 대표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기자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 카메라가 다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전에 저희가 대선 TV 토론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토론에서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스타일인데 왜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았을까? 뭐 홍준표 대표가 이유로 들었던 한미 FTA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 사정 설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아마 진짜 속내는 여러 당대표들 중 한 명, 그러니까 5명, 5당대표 중 한 명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약간 소통 행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라는, 아까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앞부분에 생략된 문장이 그 부분,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제1야당 대표가 불참한 청와대 당대표 회동. 자, 다른 당에서는 홍준표 대표에게 몽리를 부린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자, 어저께 김종필 전 총리 병문안도 갔었는데 오늘 굳이 청와대는 안 가는 거 다른 당들은 곱게 보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이제 그런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참석해달라고 청와대 측에서 타진을 했지만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뭐 서로 얼굴을 붉힐 수가 없다라면서 이제 끝내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전달을 했지만 다음에는 조건 없이 무조건 참석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이제 몽리다, 뭐 고집 부린다, 뭐 철부지냐라는 그런 비판 의식을 아예 안 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홍 대표의 이런 약속이 지금 했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오늘 행보에 대한 비난이 좀 쏟아졌습니다. 속이 좁다 혹은 대접받고 싶냐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홍 대표의 오늘 행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나타낸 부분이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속 좁은 행동이죠. 비록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경쟁자이긴 해도 같이 얼굴 맞대고 국정을 논의할 줄 알아야지. 이제 한미 FTA 뭐 그 비준 과정에서 이제 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외국노라고 욕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면 뭐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한 건 더 심했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애들도 아니고. 좀 더 대접을 받고 싶다는 뜻 아닐까요? 사실 이게 자기 과시 욕구라는 게 어떤 보면 자기 열등감의 표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열등감에서 벗어나기를 좀 바랍니다. 일단 당내에서는 오늘 이 수해복구 현장에 방문하는 거를 좀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은요, 홍 대표가 이제 당대표 당선된 직후에 뭐 대통령이 부르는 자리가 있으면 가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요. 그런데 우리 당 의원 중에도 대통령 오찬 정도는 좀 가서 좀 같이 대표들이랑 얘기도 하고 대표로서 당당히 좀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도 덧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오늘 행사에 이 오찬 행사에 나오지 않는 것을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굳이 안 가겠다는 당대표에 대해서 다른 당들이 왈가왈부하는 것도 이것도 좀 비정상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표 안 가겠다 선언한 다음에 지금 며칠째 계속 야당에서는 몽리다, 뭐 혼자 드러내려고 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 이런 비판을 이식해서인가요? 다음 회동 때는 무조건 참석하겠다고 했다는데 이건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는 다음 회동에 무조건 참석한다라는 게 비판을 의식했다라고 보진 않고요. 사실 대통령이 당대표들을 모아서 이렇게 식사를 함께하고 회동을 하는 일이 사실 잘 없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취임 후에 이제 사실 대선에 지고 나서
그 각각의 지도부들이 추려지지 않았을 때 이제 지도부들이 꾸려지고 나서 처음으로 함께하는 밥자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상견례 같은 자리인데 사실 원내대표들과는 현안이 좀 많은데 대표들을 이렇게 따로 만나서 할 자리는 잘 없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당장 뭐 다음에 현안이 있어서 급히 또 당대표들을 모으는 자리라던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공수표는 공수표일 수도 있겠다. 노 변호사님, 제가 아까 첫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다른 당에서 홍 대표를 비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좀 보이세요? 아무래도 뭐 대통령이 부르니까 쪼르르 달려가느냐 이런 식의 인식이 있을 수 있고 지나치게 그 여당이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본인들 스스로의 그런 행동에 대한 명분 같은 것들을 좀 찾고자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홍 대표 같은 경우에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가봤자 역할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순방하고 와서 70일 만에 그 취임 이후에 지금 첫 만남의 자리인데 여기서 결국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잘해보자. 나는 무슨 일을 해왔다. 이런 정도의 설명을 듣고 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내가 괜히 5명 중에 1명으로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 다른 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갈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고 근데 간다고 이미 해놨는데 홍 대표는 안 오면서 저런 식으로 혼자 지금 막 이미지 정치하고 있고 그럼 우리만 뭐가 되느냐. 이런 내용도 사실은 좀 숨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얄미운 거다. 그리고 또 청와대와 여권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사실 정권이 교체되면서 공수가 바뀌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이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야권에서 그 대통령과의 회동에 가지 않는다, 뭐 간다 이런 실랑이를 벌일 때 사실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들면서 여권에서는 왜 그때는 그렇게 주장을 해놓고 이번에는 오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게 여기서도 말이 나오는 거군요. 자, 홍 대표가 장화를 신고 수해복구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동안 자, 청와대는 오찬 자리가 펼쳐졌었습니다. 강병 기자,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는 화두에 오르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홍 대표의 홍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네, 참석자 전원인데 실제로 홍자는 나왔겠죠. 홍 대표 얘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엔 70분 동안 이 오찬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이보다 한 45분 정도 길어져서 115분 정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추미애 대표가 이제 가장 먼저 이곳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이색적인 거는요. 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추 대표의 팔짱을 끼고 에스코트를 직접 했다는 겁니다. 다른 당대표들이 순차적으로 입장하고 간단히 차를 마시는 시간도 마련이 되는데 그 장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변이 건물가 좀 떨어져야 뭐. 이 삼정을 지금 못 드시고 있어요. 걱정돼. 선생님 어디서 만나셔서 모시고 실장인데 저기 소자동까지 나가서 차오는데 막 뒤에서 뛰어와서 문 딱 열어드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나와 계시면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윤정수하고 계실 때 노무현 대통령 그게 언제 됩니까? 3월 14일. 14년? 인사됐네요. 우리 저 이명 대통령은 그래도 박근혜 정부 때 몇 번 오셨었고. 아닙니다. 저는 뭐 실업자여가지고. 우리 이승기 대통령은 아예 처음이시죠? 처음 와봤습니다. 아, 청와대가. 청와대에 들어온 것도 처음이에요. 네네. 아, 네. 자, 일단 오늘 만나면서 주목할 만한 부분, 저희 언론이나 뭐 정치권에서 초점을 맞췄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의 사이, 그리고 추미애 대표와 박주성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만남 어떻게 봤습니까? 두 커플들의 모습들. 네, 오늘 사실 추미애 대표 대신 청와대에서 사과를 하고 뭐 국민의당에서 이야기가 나오길 추미애 대표가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라면서 약간 좀 온갖 험한 말을 다 쏟아냈었잖아요. 약간 당청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양새도 있었었는데요. 그런 걸 의식해서인지 화면처럼 장하성 정책실장이 저기서 멀리 올 때부터 팔짱을 끼고 왔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렇죠. 반대쪽 팔짱까지 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에스코트를 했냐고 물으니까 효자동에서부터 했다라면서 약간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그만큼 추미애 대표에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고요. 문재인 대통령과도 조금 빨리 도착해서 추미애 대표랑 한참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커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와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만남도 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뭐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이다라던가 여러 가지 좀 논란에 대해서 뭐 청와대가 대리 사과하면서 끝나긴 했지만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박주선 위원장과 추미애 대표가 뭐 악수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회동 자리에서 원래 여당 대표부터 발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추미애 대표가 양보를 하면서 박주선 위원장이 먼저 발언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훈훈한 모습도 연출이 됐고요. 뭐 비공개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추경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박주선 위원장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고추, 배추, 상추를 즐겨 드시느냐라고 물으니 박주선 위원장이 즐겨 먹는다라고 하니 추미애 대표가 그럼 추미애도 이제 앞으로 즐겨 하시라라면서 추경을 좀 처리를 협조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위원총회에서 추미애 대표의 성을 빗대서 추자 들어간 건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하면서 미애 대표까지 미애 대표라고 얘기했던 거를 좀 빗대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노영희 변호사. 좀 전에 추미애 대표랑 장하성 정책실장이랑 팔짱을 끼고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거기에 더 다른 팔짱을 끼는 모습. 자, 팔짱을 낀다. 추미애 대표 최근에 팔짱 끼는 모습이 자주 연출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이나요? 어색함을 풀기 위한 표시일까요? 아니면 친근감의 표현일까요? 두 개 다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홀대론이 사실은 처음에 조금 나오기도 했었고, 추미애 당대표가 사실은 매우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태였다. 문재인 그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일부러 추미애 대표가 팔짱을 꼈는데 오히려 되게 민망한 듯이 팔을 뺐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다시 팔을 끼니까 그때는 다시 팔짱을 껴서 이제 훈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추 대표가 그 국민의당의 그 제보 조작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추경이나 이런 쪽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다음에 이제 이번에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신 대리 사과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난 자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을 둘러싼 그 좀 약간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내지는 민망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들이 나올까봐 미리 그런 것들을 뭐 일거에 좀 제거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청와대 측 입장에서는 이제 당대표가 토라지거나 삐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뭔가 좀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제 좀 뭔가 대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저는 좀 흥미로운 부분이요. 지금 아까 방금 보셨지만 임종석 그 비서실장과 팔짱을 꼈잖아요. 최근에 대리사과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추미애 대표는 좀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처음 대표 당선되고 나서 왔을 때 팔짱을 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과 좀 약간 껄끄러울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팔짱을 낌으로써 좀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먼저 와가지고 팔짱, 지금은 홍준표 대표 팔짱을 추미애 대표가 먼저 끼지만 오늘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먼저 끼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추미애 대표가 기존에 이게 팔짱을 끼는 걸 좀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란 걸 다 알고 뭐 임종석 비서실장과 좀 이렇게 팔짱을 서로 끼면서 또 화답을 해주면서 서로 좀 화해의 무드로 좀 보여주자 하는 그런 분석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임종석 실장이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일종의 사과 표시로 팔짱을 끼는 것 같습니다. 저 화면이 나올 때 이제 추미애 대표가 저기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팔짱을 끼고 올라올 때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제가 신경 써야 할 분이 오신다라고 해서 앞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대리사과 논란이라던가 약간 추 대표랑 청와대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좀 비춰진 거를 좀 의식해서인지 오늘 이 환담 자리가 사실 추미애 대표가 한참 문재인 대통령과 사실상 독대는 아니지만 여당 대표와만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조금 이런 좋은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도 청와대가 좀 준비한 자리라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자, 임종석 비서실장, 추미애 대표 따지고 보면 또 한양대 선후배 지간이거든요. 또 아무래도 여당이고 청와대인데 팔이 안으로 붙겠죠? 그렇죠. 사실 여당 대표랑 관계가 나빠져서는 좋을 일이 없죠. 뭐 향후에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도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많은데 추미애 대표와 사실 손을 함께 잡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관계를 계속 악화되게 두지 않았겠죠. 게다가 추미애 대표가 좀 국민의당과 강경한 발언으로 국회 상황은 조금 꼬이게 했을지 몰라도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사이다 발언이다라고 지지를 얻었거든요. 이번 발언으로. 그래서인지 뭐 추미애 대표 또 화제가 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국회의장과 재연자 경축식 전에 가졌던 환담 장소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의 대화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 영상도 함께 보시죠. 어제 재헌절 행사를 국회에서 하니까 대통령도 이분법을 잘 안 지키고 재헌절에 대통령이 모셔가야 한번 지키는 대통령 뭐가 났잖아요. 국회에서는 뽑히지 잊어버리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어야지 팔짱이 껴지는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오늘 유일하게 팔짱 낀 사람들이 청와대랑 여당 인사들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드셨습니다. 네, 저희가 좀 이따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단독 출연도 예정돼 있는데요. 자, 오늘 추미애 대표와 박주선 위원장 면담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 일단은 국민의당 그 대변인 측에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추미애 대표가 직접 자신에게 추경에 대한 협조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이 오찬 자리가 기본적으로 가벼운 농담이 주고받아지면서 상당히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를 내렸는데 민주당 측 방금 전 방송 직전에 했던 그 민주당 측의 그런 브리핑을 좀 얘기를 들어보면 이 추 대표가 이렇게 추경 협조해달라라고 좀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묵묵부답을 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는 상당히 좀 뭐 가벼운 농담도 하고 좀 더 누그러든 그런 분위기가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약간의 응어리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오늘 그리고 이현수 기자 또 네. 화면에 보니까 그 상춘제에서 모였는데 네. 여성 당대표가 3명이나 그렇죠.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 인권 문제 관련 발언이 좀 나오지 않을까 했더니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바로 네, 논란이 맞습니다. 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발언을 했다는데 누가 어떤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까? 오늘 야당 대표들이 이 청와대 회동에 가기 전에 이 말만은 꼭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특히 바른정당의 이해훈 대표는 여성계의 목소리를 모아서 지금 성인식 논란이 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의 경질을 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해훈 대표가 이 회동 후에 직접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까지 전했는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불편해야 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오늘 안으로 해임해 주시라고 건의드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안경환 후보자보다 더 비틀어지고 더 잘못된 여성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실제 행동에도 옮긴 것으로 본인의 자서전에 쓰고 있습니다. 탁 행정관의 그런 인식과 행동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안으로 해임해 주시기를 건의드렸습니다. 촉구했습니다. 자, 이해훈 대표, 탁현민 행정관 오늘 안으로 사표를 쓰게 해달라, 해임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탁행정관 마침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임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네. 언제 사임을 한다고 밝혔나요? 아니요, 그 날짜까지는 얘기할 수 없다. 하지만 조만간 청와대 생활을 정리할 거다라고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조만간이 오늘 이 대표 주장대로 오늘 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후속 취재를 해보고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이게 뭐 사임을 뭐 언제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그냥 단순히 뭐 일단 언젠가는 청와대 생활을 좀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좀 두루뭉술한 그런 정도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탁현민 행정관은 한편으로는 이제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청와대에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런 논란 때문에 짐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덧붙여 오기도 했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이럴 때 문 대통령 한 정당의 당 대표가 청와대 오찬 자리에 와서 탁현민 행정관 오늘 사임시켜달라 요청을 했으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제 실제 그 여당의 그 여성 의원들도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해훈 대표가 콕 꼬집어서 반드시 이분은 좀 부적절하니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당연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얼마 전에 그 김경수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가 탁현민이 고사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대통령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있어달라고 내가 요청을 많이 했어서 왔었다. 이분에 대해서 조금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고정민 부대변인이라던가 그 남편이죠. 고민정. 예, 그리고 그
남편이 시인 같은 경우에도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들을 요즘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고요. 특히 탁현민 행정관이 이제 강의를 했었던 그 성공회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좀 오해받는 소지가 있었지만 되게 훌륭한 분이다라는 식으로 옹호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정말로 행정관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좀 우려 내지는 좀 두고 보자라는 시선이었는데 오늘 이제 이혜원 대표가 그냥 정확하게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문 대표로서 더 이상 이제 물러서지는 못할 것 같고 다만 시기나 그 명분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어느 정도로는 이게 경질적으로 좀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혜원 대표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은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또 의미를 두고 있는지 한번 두고 보겠고요. 자, 이럴 때 보면 보수 정당들이 또 합동 공세를 펼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혜원 대표가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 못했던 탁 행정관을 꼬집어 말했다면 오늘 자유한국당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고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오늘 대표가 오진 않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사실상 청와대 대변인을 한국당이 고발을 하고 나선 겁니다. 자, 청와대 밥상은 안 받겠다고 하면서 대신에 대변인을 고발했다. 와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의 의사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청와대에서 지금 그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특검으로 보내거나 그 대통령 기록관으로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라는 점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을 위반하는 거다라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청와대 고발을 받은 검찰이 저 사건 어떻게 또 처리할지도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자.